안녕하세요. 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을 겪고 난 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쪽낸 40대 여자입니다. 저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결혼 생활이 끝이 났는데 그 끝은 후련하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평생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셨어요. 고소한 빵 냄새를 평생 맡으며 자란 저는 운명처럼 대학에서 제과제빵 전공을 하고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도 하고 경력도 쌓은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하시던 제과점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물려주고 좀 쉬고 싶어 하셨기에 제가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실력 좋은 부부 제빵사로 원래 가게도 인기가 많긴 했지만 베이커리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빵들은 예전 스타일인데다 재료나 종류도 한정적이었죠. 단골 손님들은 많았지만 새로운 손님 유입도 잘 되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맡은 이상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고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확장도 하고 빵 메뉴들도 시그니처 빵 몇 가지 빼고는 리뉴얼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커피도 판매를 하고요. 엄마 아빠가 평생 일궈오신 가게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그런 노력 덕분인지 꽤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제빵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한 학년 선배이기도 하셨죠. 가게 세 단장 후 제 오픈을 했을 때 뽑았던 직원이었는데 뽑고 보니 같은 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제가 사장이긴 하지만 그 남자는 저보다 한 살이 많고 또 학교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저를 좀 가볍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장님 대접도 깍듯하게 해주더라고요. 계속 고향에 남아서 제빵 일을 했던 본인과 달리 다른 지역의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은 제가 대단하다고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쪽 일을 하면 여자인데다 나이가 좀 어리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시를 당할 때도 많았는데요. 그 남자는 제 경력과 수상 이력, 제 일에 대한 지향점과 비전 등에 대해서 늘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라고 붙돋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변화도 잘 받아들이고 트렌드에도 민감하다 보니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그게 사장인 저에게 아부를 떠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믿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경력이 없지 않은데도 저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려고 할 때는 몹시 적극적이었어요. 사장과 직원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를 많이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요. 서로 좋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가게 밖에서도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8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한 것이죠. 다만 저는 결혼 전부터 미리 일컬어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 배가 자주 아파서 병원 검진을 받게 되었고 자궁 쪽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인 자궁 문제였고 수술도 받긴 했는데 추후 임신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임신 확률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에 미쳐있던 상태고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임신이 어렵다고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제 몸 상태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했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 시부모님께도 미리 알려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는 차라리 잘 됐다며 결혼해도 애 없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왜 꼭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자식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자식을 별로 안 갖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냐 물었는데 그 남자는 전혀 아니라고, 자기는 원래부터 결혼은 해도 자식은 안 갖고 싶었다고, 자식을 낳으면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피곤할 것 같다고, 그래서 원래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 낳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자와 임신이 어려운 저, 이렇게만 두고 보자면 차라리 천생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은 드리라고 했고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도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 없는 딩크 부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같이 가고 쉬는 날은 함께 데이트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로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 사는 거라 돈 나갈 일도 많지 않았기에 돈을 모으기에도 유리했어요. 제 가게가 잘 됐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결혼은 했지만 마치 연인처럼 사는 것 같아서 더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겨나더라고요. 남편보다 제가 더욱 그랬습니다. 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저도 모르게 예쁘다, 귀엽다 소리가 절로 나고 눈길이 자꾸 갔습니다.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따금씩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에이, 애 있으면 힘들어. 쉬지도 못하고 없는 게 속 편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야 확신의 딩크니까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임신이 힘든 상황인 거지 아이를 안 갖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 자식이 있으면 참 예쁘고 행복하겠다. 힘들어도 엄마 노릇 잘 해볼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자꾸 들었죠. 사람은 누구나 가보지 못한 길을 아쉬워한다고 아이가 없다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딩크인 건 맞는데 나는 요즘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 거 있지? 왜 또 그래? 그냥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잖아. 자기는 정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솔직히 있어도 뭐 어쩔 거야. 자기도 몸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임신도 힘들다며. 근데 병원에서 아예 임신이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거든. 그치만 어렵다고 한 건 맞잖아. 나는 그래도 뭔가 아쉬워. 병원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임신이 가능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은 아이를 아예 원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나 병원에서 진료라도 한번 받아볼까 싶은데 임신 혹시 가능한지. 왜? 다른 병원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어? 그냥 그런 미련이 남아서. 뭔가 다시 확실하게 검사 받아보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나도 마음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검사해보자, 나도. 해보자고? 당신도? 그래, 하는 김에 나도 같이 하지 뭐. 원래 그런 거 부부가 같이 하는 거잖아. 당신만 하면 좀 외로울 테고 나도 같이 해보지 뭐.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의 친구가 난임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기도 해서 거기로 예약도 잡게 되었죠.
하지만 검사를 하고 나서 저는 역시나 제 몸 상태가 자연 임신은 힘들 것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자식은 없을 건가 보다. 그렇게 저도 단념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살 게 있어서 잠깐 마트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 대학 동기인 혜정이었죠. 어머, 혜정이? 제가 아는 체를 하자 혜정이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오랜만이다. 그러게. 그런데 혜정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정이의 가슴팍에는 돌도 안 된 것 같은 아기가 아기띠로 안겨 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너네 애야? 예쁘다. 딸이니? 아들이야. 정말? 그래, 너 결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말은 들었어. 남편은? 제 말에 혜정이는 좀 많이 곤란해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힐끗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실은 나 이혼했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미안하긴. 혜정이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혜정이 가슴팍에 안겨있는 아기가 너무 어린데 이혼을 했다니 저도 사뭇 놀랐죠. 나도 네 얘기 들었어. 부모님 제가좀 물려받았다며? 엄청 잘 된다고 그러던데? 아, 내가 운영하고 있어. 너 그때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제과점으로 취업 간다고 했잖아. 맞아. 거기서도 일하고 다른 데서도 일하다가 다시 돌아왔지. 너는? 혹시 너도 일하고 있어? 혜정이도 같은 과를 졸업했기에 베이커리에서 일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있어. 애도 좀 돌봐야 되고 내가 딱히 도움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애를 놔두고 일을 할 수가 없네. 아, 그렇구나. 이 어린애를 두고 이혼까지 했다니 무슨 사정일까 싶기도 했지만 구태여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제 말에 혜정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트 한 카페에 앉게 되었고 혜정이는 땀을 훔치며 아이를 아기띠에서 풀어서 안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몇 살이야? 3달 뒤면 돌이야. 어머 그렇구나. 앙증맞기도 해라. 혜정이 너 많이 닮은 거야? 나보단 애 아빠를 많이 닮았어. 그 말에 이혼했다는 전 남편을 많이 닮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말에 혜정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너는 보기 좋다. 옷도 비싼 거 입고 다니고 대학교 때보다 엄청 세련돼졌어. 잘 나가는 빵집 사장님 답네. 그 옷 명품 아니야? 아, 이거 예전에 남편이 선물해 준 건데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지 뭐. 아, 남편. 전에 들었는데 너 정우 선배랑 결혼했다며? 맞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선배가 있는지 얼굴도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랬구나.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정우 선배 잘 알았는데. 아, 그랬어? 서로 얘기도 많이 했고 나름 친했어. 어머,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 너랑 결혼했다는 거 알고 나도 깜짝 놀랐어. 정우 선배가 잘해주지? 너네 애는 없는 거야? 없어. 실은 내가 아이를 못 가져. 그 말에 혜정이 입이 살짝 실룩이더라고요. 아, 그래? 왜? 한창 바쁠 때 배가 너무 찌르듯이 자주 아픈 거야. 그래서 병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수술은 했는데 임신은 좀 어려울 거라고 하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자연 임신은 어렵대. 정우 선배는 뭘 하는데?
마침 우리 남편도 딩크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딩크로 살고 있어. 애 없이. 그렇구나. 어쨌든 너 보기 좋다. 잘 나가는 베이커리 사장님이고. 듣자하니 2호점도 낸다던데.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2호점 얘기는 저희 가족들한테 말고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혜정이가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건너서 들었어. 그래?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면 2호점도 내야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런가? 아, 나도 나중에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애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네. 친정 부모님은 멀리 계셔? 엄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재혼하셨어.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네. 저는 혜정이의 말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한테 양육비 같은 건 안 받아? 양육비라는 말에 혜정이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물쩡했습니다. 못 받지 뭐. 그걸 안 주면 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생활비 벌려면 나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는 않네. 그럼 지금 어디 살아? 여기 마트 앞에 투룸에서 살아. 그나마 한부모 지원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좀 받고 애기 크고 나면 나도 일을 좀 찾아봐야지.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애기 크고 나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베이커리 자리 있으면 거기 와서 일하면 되잖아. 그런데 제 말에 혜정이가 저를 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뭘 실수했나? 기분이 상했나? 싶었습니다. 혜정이는 저를 빤히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고마워. 신경 써줘서. 가만 생각해보면 너는 학교 다닐 때도 참 착했어. 내가 뭘.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성격도 좋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컸고 솔직히 나는 그냥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과제빵 전공한 것 뿐이지 빵 만드는데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도 학교 다닐 땐 너도 잘했잖아. 나중에 일자리 구할 때 나한테 연락 줘. 참, 번호 좀 찍어줄래? 저는 혜정이에게 폰을 건넸고 혜정이도 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저는 장본 게 별로 없었고 혜정이는 장본 게 제법 많았습니다. 아이도 안고 있는데 들고 가기엔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들어주었죠. 마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골목에 있는 투룸 빌라더라고요. 여기야. 짐 들어줘서 고마워. 뭘, 또 연락하자. 저는 혜정이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도 봤습니다. 이름이 정민이라고 했지? 아, 이쁘다. 정민이 안녕. 저는 그렇게 자는 아이에게도 인사를 하고 복도 끝 공동 현관문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닫으려던 혜정이를 부르더라고요. 이봐요, 애기 엄마! 저도 돌아보니까 계단에서 내려온 집주인이 다급하게 혜정이 집 문을 잡더라고요. 아, 저번 달 월세를 아직까지 안 넣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까진 넣을게요. 왜 그렇게 매번 돈을 밀려? 내가 매번 달라고 독촉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 애기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 죄송해요. 바로 넣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정말. 그리고 연락 좀 제깍제깍 받고. 왜 사람을 빚쟁이처럼 만들어? 죄송합니다. 혜정이는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혜정이가 무안할까봐 모른 척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혜정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도 어린데 도움받을 곳도 없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준다고 그러고 모른 척 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후 저는 백화점에서 아이 옷이랑 아이 간식을 좀 샀어요. 그리고 혜정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요 근방에 왔는데 혹시 괜찮으면 가도 되겠느냐고요. 혜정이는 당황하면서도 집에 있다고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니 혜정이도 놀라는 겁니다. 뭘 이런 걸 사와. 정민이가 눈에 밟히는 거 있지. 이거 옷 좀 샀어. 그리고 이건 간식. 아, 이런 걸 왜. 나중에 한번 입혀봐. 나한테 사진도 좀 보내주고. 너무 귀엽겠다. 그러면서 저는 정민이와 같이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아기를 봐서인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도시락도 사왔는데 그것도 혜정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혜정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전에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집주인분이 저번 달 월세 얘기를 하던데. 아, 들었어? 걱정하지 마. 곧 낼 거야. 남자친구가 내준다고 했어. 남자친구라는 말에 저도 좀 어리둥절했죠. 얘가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아, 실은 저번에는 말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정민이 전 남편애 아니야. 이혼하고 가진 애야. 나 남자친구가 있어. 아, 그래. 사정이 있어서 같이는 안 사는데 어쨌든 애기 아빠가 있어. 그렇구나. 근데 아까 그걸 왜 물어? 너 혹시 내 월세라도 도와주려고? 혹시 너 사정 어려우면 좀 도와줄까 싶기도 했지. 제 말에 혜정이는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마워 말이라도. 그런데 나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가 보기엔 내가 좀 사는 게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나 그렇게 힘들진 않아. 남자친구가 월세도 매번 내주고 걱정하지 마. 잘됐다. 저는 혹시 혜정이 사정이 어려우면 월세를 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친구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혜정이는 괜찮다고 남자친구가 도와줄 거라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는 남자친구라도 있고 애기 아빠도 있다고 하니 좀 안심도 됐었죠. 저는 그 후에도 한 번씩 혜정이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혜정이도 저에게 한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반찬 같은 거 만들면 혜정이 목도 더 만들어서 따로 전해주기도 했고 아이 필요한 것도 종종 사주었죠. 애기 키우다 보면 본인 밥도 못 차려 먹는 일이 많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힘들게 사는 걸 보니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이왕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연락하며 잘 지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몹시 황당한 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한창 2호점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는 본점과 공사 중인 2호점을 오다니며 바쁠 때였어요. 그러다가 은행에 갈 일이 있었고 간 김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통장 정리를 다 하게 되었죠. 제 거 하는 김에 남편 명의의 통장들도 다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통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정기적으로 60만 원을 어떤 곳에 이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받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받는 사람의 이름이 조혜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제 친구 이름이 바로 조혜정입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이 조혜정이 내 친구 조혜정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뭐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남편이 매달 돈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 말이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애 아빠가 월세를 매달 보내준다는 얘기요.
설마 싶더라고요. 그리고 혜정이는 원래 저희 남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 폰을 한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 폰을 빼돌렸고 혜정이의 번호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장된 이름이 뜨는데 저장명이 혜정이가 아니라 정민이로 뜨는 겁니다. 정민이는 혜정이의 아들이었죠. 황당한 기분으로 둘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최소 2, 3일에 한 번은 통화를 했더라고요. 게다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빠, 정민이가 아빠 보고 싶대. 언제 올 수 있어?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2호점 준비로 바쁘거든. 너무 슬프다. 미안해. 바쁜 거 끝나면 자기 좋아하는 딸기 사들고 갈게. 오빠, 나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어. 돈 좀 보내줘. 아, 깜빡했네. 알았어. 보낼게. 돈은 있는 거지? 있어. 매번 월세 달라고 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나중에 오빠가 2호점 사장하면 그때 나 취업시켜줘. 거기서 일하게. 그래. 나 미연이 만났다는 거 얘기했지? 요즘도 연락해? 연락하지 마. 괜히 걸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지가 자꾸 해. 반찬 준다고 하고 지네 가게에서 안 먹는 빵 갖다 주고 필요 없다는데도 자꾸 그래. 강미연, 나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산다 하니까 동정하는 것 같아 짜증나. 착한 척하면서 나한테 우월감 느끼는 거지. 재수없어 진짜. 그냥 연락을 받지 마.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 들키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정민이 오빠애라고 말해버리지 뭐. 아직은 안 돼. 2호점 내 명의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받고 좀 생각하자. 제발 그 전까진 일 만들지 마. 알았어. 기다릴게. 정민이 사진 보내줄까? 좀 보내줘. 보고 싶다. 그 카톡을 보고 저는 경악에 또 경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정민이가 제 남편의 애라는 것도 너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관계, 그것도 무려 애까지는 엄청난 관계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게다가 더 큰 충격도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카톡에서 어머님이라는 말을 자주 쓴 것이죠. 어머님이 정민이 사진 좀 보내달라 하셔서 보내드렸어. 한번 오신다고 하던데. 엄마도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 어머님 모시고 한번 와. 정민이 보여드리게. 알았어. 대화 내용을 유추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정말 경악 그 자체였죠. 제가 남편에게 속고 있는 게 몇 갠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 상대가 내 대학교 동기인 혜정이라는 것, 정민이를 내 남편 애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 엄청난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죠. 도대체 두 인간이 언제부터 만난 건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은 심정이었고 믿기지가 않아서 그 둘의 카톡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한테 티 한 번 내지 않고 두 집 살림을 했던 남편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2호점 어쩌고 하는 거 보니 이 인간이 작정하고 나를 배신하려 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새로 오픈하는 2호점은 남편을 대표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본점은 제가 대표로 맡아서 하고 2호점은 남편을 대표로 세워주려고 했죠. 제 딴에는 남편 면 세워주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남편도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니 제가 2호점 주면 그걸로 제 뒤통수를 치고 혜정이랑 살려고 했었나 싶었죠. 그리고 제 앞에서는 자식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조혜정하고의 대화를 보니 자식 사랑이 절절한 겁니다. 정미 사진 좀 보내라, 보고 싶다, 오늘 뭐 했냐 등등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한테는 애 있어봤자 피곤하다고, 자식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저 몰래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거였죠. 기가 막혔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저희 가게 빵을 챙겨 들고 혜정이네 집에 갔어요. 저를 맞이하는 혜정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려는 걸 꾹꾹 참았습니다. 빵을 뭘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너 많이 먹으라고. 커피라도 한 잔 줄까? 그렇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혜정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내 남편이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혼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애가 정말 내 남편의 애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의 내연녀 집에 놀러가서 앉아있는 제 모습이요. 정민이 때문에 아이스 커피로 했어. 뜨거운 커피 있으면 위험할까봐. 괜찮지? 참, 월세는 냈어? 월세? 남자친구가 내줬다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제 말에 혜정이는 제 눈을 못 쳐다보고 찻잔만 보더라고요. 지도 좀 찔렸던 모양이었죠. 뭐 그냥 회사 다녀. 회사? 어디? 그냥 작은데. 근데 뭘 그렇게 물어? 애까지 있는데 왜 결혼은 안 하는 거야? 그냥 사정이 안 돼서. 그 남자 애는 자주 보러 와? 근데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놨잖아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우리 인연이 참 신기하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땐 좀 친했는데 졸업하고 나선 아예 연락이 끊겼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고. 그러게. 그 순간 놀고 있던 정민이가 울더라고요. 혜정이가 놀라서 안으려고 했고 저는 제 옆에 있었기에 바로 안았습니다. 내가 안아줄게. 너는 좀 쉬어. 아, 고마워. 저는 일어나서 정민이를 안은 채 달랬습니다. 맑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애가 무슨 죄냐 싶으면서도 남편이 얘를 만나러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혜정이네 집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잘 가. 혜정아, 응?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그 말에 혜정이의 눈에 동공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뭐가? 나한테 뭐 할 말 없느냐고. 그러니까 뭐가. 떠보지 말고 그냥 얘기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다. 갈게. 애기 잘 때 너도 좀 쉬어라. 그렇게 저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뒤통수에선 혜정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남편은 동창 모임이 있다고 일찍 가게를 떠났어요. 저는 남편과는 시간차를 두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제가 모조리 엎으려고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오니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미연아, 네가 어쩐 일이니? 정호는? 저는 어머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혔죠. 어머님, 저랑 같이 가실 때가 있는데요. 어딜? 어디긴요. 조혜정 집이죠. 조혜정 누군 줄 아시죠? 그 말에 어머님, 어머 하고 놀라시는 겁니다. 너
다 알고 있었니? 네, 남편도 그리로 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가시죠. 단판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연아, 잠깐만 있어봐라. 일단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무슨 얘기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 여자네 집도 찾아가고 애도 봤다면서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못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막힌 심정인지 아세요? 조혜정, 제 대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정호 씨랑 바람났대요. 게다가 어머님도 알고 있고.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어머님까지 이러실 수 있어요? 아예가 있다잖아. 어떻게 그럼? 어쨌든 내 손주라는데 안 밟히냐고. 나도 처음에 정호가 그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다. 내 아들이지만 너 제정신 아니라고 아주 후두려 팼어. 미연이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내가 속이 아주 뒤집어졌다. 그런데요? 아니 근데 애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골치가 아팠지. 그냥 바람난 거면 정리하라고 말하려고 했어. 아니 근데 애까지 있다는 거야. 너 모르게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어. 그래서 걔집도 찾아간 거다. 근데 막상 갔더니 우리 정호 아들이라고 내 눈앞에 들이미는데 마음 약해지더라고. 너네 딩크 부부인지 뭔지 애 없이 살기로 했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러라고 했지. 하지만 진짜 마음이 그랬겠니? 당연히 손주 보고 싶지. 근데 너네 부담 줄까봐 암소리 안 했다. 그런데 뻔히 정호 자식이라고 눈앞에 들이미는데 손주라고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눈에 계속 밟히고 보고 싶고. 너한테 죄 짓는 건 알겠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다 짜고 저를 속일 수가 있으세요? 내 입장 대봐라. 마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기가 막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아이를 안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쉬우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혜정이 제 남편의 애를 낳았다고 하니 그리로 마음이 홀라당 가버린 거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저랑 가세요. 가서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나까지? 당연하죠, 어머님. 어머님도 이 일에 포함이세요. 아휴, 네가 애만 가졌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지. 하면서 은근하게 제 탓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서 차에 시동 걸었습니다. 어머님도 죽을 상을 하고 따라와서 차에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장 조혜정 집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더라고요. 다 알고 왔으니 문 열어. 여기 어머님도 와 계셔. 그 말에 잠시 뒤 남편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여는 겁니다. 여보. 남편이 막상 조혜정 집에서 나오니 속이 통째로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 그렇게 저와 어머님은 들어갔습니다. 조혜정도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조혜정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네. 여보, 내가 지금 당신 때려도 할 말 없겠지? 저는 그 앞에서 남편 싸다기를 때렸습니다. 어머님도 소리는 지르셨지만 저지른 죄가 있으니 말리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혜정이 야 그만해! 정민이도 다 보잖아!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라는 겁니다. 그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도 맞을래? 뭐라고? 친구 남편하고 놀아나서 애까지 낳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떽떽거리고 있니? 네가 인간이야? 제 말에 혜정이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도와달래? 사람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도움 따위 필요 없거든? 아, 그러셔. 그래서 내 도움은 필요 없고 내 남편한테는 도움을 받으셨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결정해. 나야 얘야. 어? 지금 바로 결정하라고.
남편은 한장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그 순간 혜정이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민이 생각해. 정민이, 미연이 쟤는 오빠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랑 우리 정민이는 오빠 없으면 죽어. 알잖아. 오빠, 우리 정민이 좀 봐. 응?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전 남편도 괴로운 척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저는 아주 연병을 한다 싶었죠.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대답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혜정을 선택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너 조혜정이랑 살아.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를. 너랑 나랑 무슨 대화가 필요해? 너 없으면 죽겠다는 조혜정이랑 아들 키우면서 살아. 어머님도 그게 좋으시죠? 손주가 눈에 밟히신다면서요. 제 물음에 어머님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지금 집, 내 집이니까 당신 짐 싹 뺄게. 미룰 것도 없이 협의혼하는 걸로 바로 처리하자. 이혼은 협의로 하면 될 거고 위자료 소송은 너랑 조혜정한테 둘 다 할 거야. 이제 정리됐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 다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가려다가 그랬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내가 너무 약이 올라서 안 되겠네. 야, 박정호. 어?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좀 있거든? 잠깐만. 저는 가방에서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까 낮에 전화드렸던 미연이요. 그때 검사 결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남편 검사 결과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난임 검사를 받았던 저희 담당 선생님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의 친구라는 분이요. 그리고 저는 모두 다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미연 씨. 그때 남편분이 박정호 씨였고 두 분 같이 검사 받으셨잖아요. 미연 씨도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건 맞는데 남편분인 박정호 씨도 정자 기능에 문제가 큽니다. 극희소 정자증과 기형 정자증이 같이 있으시거든요. 그 말에 남편과 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자연 임신은 어려운 상태라 그거죠.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자연 임신이 좀 어려워서 시험관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을 때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제 결과와 남편 결과를 저만 혼자 들었습니다. 저도 임신에 문제가 있지만 남편 역시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된 것이죠.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전달하겠으니 서류도 저한테 달라고요. 어차피 저희 부부는 애 없이 살기로 했지만 남편이 알게 되면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았기에 남편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그런 남편의 애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은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남편 애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자 혜정이네 집에 갔을 때 우는 정민이의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를 따로 진행해 봤는데 남편과 정민이의 검사 결과는 친자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민이는 제 남편 애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지를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혀 웃기기도 하고 혜정이가 소름 끼치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결과지도 챙겨왔고 남편과 어머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이랑 당신 머리카락을 의뢰한 친자검사 결과지야. 결과는 보다시피 친자 아님. 정민이 당신 아들도 아니야. 혜정이도 넋이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최소한 애엄마인 혜정이는 정민이가 제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들키고 나니 망연자실한 얼굴이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머리카락을 왜 남의 아들 머리카락을 함부로 뽑아?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지금 이상하게 그게 중요하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과 남편 둘 다 넋이 나가서 결과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민이가 정호 네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가 봐요. 혜정아,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설명 좀 해봐라. 이게 다 뭔 소리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정민이는 정호 씨 얘기 맞아요. 엄마인 제가 알죠. 미연이가 뭔가 조작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남아도니? 그걸 조작하고 있게? 네가 딴 놈이랑 놀아나서 낳은 애를 내 남편 애라고 속여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상관없어. 정민이가 이 남자 애든 말든 나는 이 남자 버릴 거야. 네가 실컷 가져. 이젠 다 필요 없거든. 그렇게 저는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여보, 잠깐만. 나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잠깐 시간을 갖고. 저는 남편을 확 뿌리쳤습니다. 아니, 너는 아까 나니야 조혜정이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순간조차도 망설였어. 나도 이제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그거야 정민이가 내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 너도 속았겠지. 근데 그렇다고 너랑 조혜정이랑 안 놀아난 것도 아니잖아? 둘이 대화 보니까 2호점 내가 너한테 주면 그걸로 내 뒤통수 때리려고 했더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 아니야. 진짜 징그럽고 무섭다. 끝내줄 테니까 조혜정이랑 잘 살아봐. 애 키우면서. 물론 네 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애 아빠라 생각하고 잘 키워봐. 그렇게 저는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조혜정 머리통을 후려 갈기는 겁니다. 야, 이년아! 네가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정호애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우빨 맞아요. 결과지가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끝까지. 아이고, 이게 다 뭔 짓이냐. 어머님 주저앉아 우시고 그 바람에 아이도 자지러지게 울고 조혜정도 울고불고 끝까지 변명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님은 조혜정 밀치고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미연아, 한 번만 봐줘라. 이 여우 같은 년한테 나랑 우리 정호가 다 놀아놨어. 놓으세요.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자진해서 바람핀 거고 제 뒤통수 때리려고 한 것도 다 맞아요. 어머님도 조혜정이 손주 가졌다고 하니 저 배신한 거 맞고요. 그 어떤 것도 억울할 거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이 난장판에서 빠질 겁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의 절규를 보면서 저는 그 집을 빠져나갔는데 남편이 이건 꿈이라며 발광을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아주 놀고 있다 생각하며 유유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간 저는 남편 짐을 싹 꾸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불어 가게 안에 있던 남편의 짐도 싹 정리해서 버렸죠. 가게에서도 더 이상 남편의 자리는 없으니까요. 이혼 서류도 같이 보냈는데 남편은 도장 못 찍는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소송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전화해서 울고불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혜정이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야. 자기도 이혼하고 이 동네로 돌아왔는데 한번 볼 수 있느냐고. 대학교 때 좀 친하긴 했어도 따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같은 학교 선후배니까 만났어. 술이나 한 잔 사주려고. 근데 얘가 작정하고 나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임신을 했다면서 내가 애 아빠래. 처음엔 나도 지우라고 했어. 나 가정이 있다. 미연이랑 사는 거 알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된다. 수술비까지 줬다니까. 근데 수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몰래 애를 낳은 거야. 근데 막상 내 애라고 보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자식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계속 아른거리고 나도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걔네 집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마도 아시게 되고 나는 정말 내 애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혜정 그 미친년이 나를 작정하고 속인 거야. 어디서 딴 놈에 임신하고 와서 내 애라고 뒤집어 씌운 거지. 그게 인간이냐? 악마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월세 주고 생활비 주고 당신하고 이혼하게 생겼으니. 하면서 억울해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억울할 게 뭐가 있나요? 조혜정하고 노란한 것도 본인이고 어쨌든 애 아빠랍시고 월세 주고 두 집 살림한 것도 맞는데요. 결국 자기 애가 아니었으니 조혜정을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고 이혼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혼이 밑바닥까지 보는 일이라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오랜 법적 다툼과 소송을 이어갔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다 뿐이지 결국 이혼이라는 종착지가 오긴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와중에 2호점까지 여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랜 준비 끝에 연 2호점도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전 남편과 연락을 하는 다른 직원들 말로는 전 남편이 2호점은 자기 거였는데 다 망했다며 술을 그렇게 퍼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 맞다나 2호점은 전적으로 남편 소유로 해주고 싶었는데 복을 발로 찬다는 게 바로 저의 전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조혜정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조혜정 개털인데 소송 걸어봤자겠지만 하여튼 그 두 사람도 난리더라고요. 서로 눈 맞아서 바람 났으면서 이제 와서 서로 억울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랜만에 만난 조혜정이 반갑고 친구로서 선의를 베풀고 싶었는데 조혜정은 제 선의를 몹시 띠껍게 받아들였던 게 떠올라요. 제 남편이랑 놀아나고 있으니 그랬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저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조혜정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는데 저는 그때 사회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애초에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늘 저에게 안 좋은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마음 쓰고 신경 썼던 거죠. 조혜정의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지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 배신 때리려다가 똥통에 나란히 빠져든 그 두 인간들. 저는 그것들 보란듯이 더욱 잘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더 정성과 마음을 쏟고 열심히 달려가 봐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